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철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준공 채 2년이 되지 않은 신축급 컨디션을 가진 예쁜 단층여자 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대시면 계림리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재작년 8월에 신축으로 매입을 하신 뒤에 재매매로 나온 매물이 되겠는데요. 제 뒤쪽으로 주택이 총 3채가 건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첫 집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가운데 쪽은 2억부터 그리고 사이드 쪽은 2억 3천부터 2억 4천까지 다양하게 분양을 했었는데 오셔가지고 마당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재시공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간 주택입니다. 사실 오늘 나온 가격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사정상 매매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주택 가격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매가 2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전용 면적으로 119평 준비가 되어 있고 도로는 국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분을 요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은 경량 철골조 23.4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침실 2개와 욕실 2개가 들어가 있는 아담한 단층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대한 자세한 입지 정보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현장 메인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5m 도로를 쓰고 있는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 지분을 요하지 않습니다. 메인 2차선까지는 약 150m만 나가시면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평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접근성까지 잘 갖추고 있고요. 오늘 소개될 주택은 바로 옆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장 첫 집이에요. 이렇게 도보로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문 시공이 되어 있고 이 중간중간 또 대문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옆마당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집이 도로와 딱 접해 있다 보니까 외부 시야 간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측백을 앞쪽에 쭉 식재를 함으로써 외부에서 보이는 시야도 어느 정도 차단을 잘 해주셨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시면은 우리 집의 주차 공간은 건물 측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은 나란히 대기는 좀 힘들고요. 안쪽까지 깊숙하게 2대는 넉넉하게 될 수 있는 주차 공간 형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 큼직한 트렌치도 보실 수가 있겠고 제가 마당에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대문을 통해서 이렇게 V자로 디딤석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질퍽질퍽하게 땅 밟지 않고 우리 집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부 쪽에 있는 마당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양계형으로 도어가 하나 더 시공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이 안쪽까지 추가적으로 차량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컨테이너 창고가 보이실 거예요. 크기는 3m에 2.4m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전부 다 놓고 가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을 열어보시면은 안쪽에 선반이 기본적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농기구들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겠고 앞쪽에는 휘발유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초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놓고 가실 거예요. 필요하시면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처럼 만들어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창이 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통해서 뒷마당으로 이동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왼쪽으로 보니까 옆집 경계에다가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쭉 배치를 해주셨는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 좌우로는 오늘의 기반시설인 LPG 버크 가스와 개별 정화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인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 이 공간이 상당히 프라이빗합니다. 자, 뒤쪽에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제가 이따 실내에서 소개해 드릴 거지만 터닝도어라는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방 쪽에서 음식물을 이렇게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고기 파티도 하실 수 있겠고 담소를 나누면서 저녁에 오손도손 이렇게 또 술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쪽 옆마당에도 텃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공간은 제가 앞마당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해 보시죠. 이렇게 뒷마당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앞쪽 마당을 보여드릴 건데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꽃나무가 저를 반겨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조명도 굉장히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 현재 단풍이 많이 졌지만 이렇게 단풍나무도 중간중간 식재가 잘 되어 있어요. 주택 앞쪽으로도 호박석을 넣어서 텃밭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주셨는데요. 옆쪽 마당은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알땅으로만 119평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넓은 마당을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잔디마당이 식재가 되어 있어서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풀어놓고 얼마든지 띄워놓을 수 있게 이렇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부동 수전이랑 또 하나의 이렇게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전 크기가 상당히 크지 않나요? 이런 데 둘러 앉아가지고 김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옆쪽으로는 주택이 바로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용하게 쓸 수 있는 우리 집 마당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제가 아까 뒷마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테두리에는 경계석을 둘러서
텃밭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셨고요. 오전 시간대부터 오후 시간대까지 해가 쭉 돌면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는 햇볕 좋은 텃밭 공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앞쪽에 있는 데크 공간 보여드릴게요. 앞에도 이렇게 캐노피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뒤쪽에 있는 캐노피, 이 두 개 다 가전건축물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앞쪽으로는 데크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연마당서부터 전실 앞쪽까지 길쭉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추후에 필요하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폴딩 도어 같은 거 시공해 놓고 쓰시면은 이 공간도 썰룸으로 추가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택 건축물 외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경량 철골 쪽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외부 마감재는 파벽, 지붕은 징크 지붕으로 아담한 단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 앞쪽으로는 튼튼한 방화문이랑 디지털 도어락, 오른쪽으로는 인터폰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방충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철제로 시공이 되어 있고 저렇게 폴딩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방충망 쳐놓고 시원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긴문 신발장 총 4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띄움 시공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일가전원 스위치는 시공이 안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스틸 프레임에 아쿠아 유리 처리되어 있는 중문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쪽 공간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택 실내 면적 23.4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상 오른쪽으로 안방이랑 주방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은 거실과 그 옆으로 또 하나의 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거실창 기준으로는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 해가 거실 안쪽까지 깊숙이 들이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트월은 다소 조금 협소하긴 하지만 앞에 보이는 이런 대형치 TV는 딱 맞게 배치가 가능하겠고요. 그 대신 반대쪽에 소파홀이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벽면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 옆에 여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카우치형으로 놓으신다고 하면은 소파는 조금 더 큰 사이즈도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우물면 천장에다가 간접 조명까지 은은하게 잘 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밤에는 메인 조명 끄고 간접 조명만으로도 이렇게 거실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원래 제가 주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동선상 앞쪽에 보이는 침실과 욕실을 보여드리고 주방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주택 침실이 총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모양은 정사각형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 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고 뒤쪽에 건물이 없고 산세로 쫙 우거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야 간섭이 없다는 그런 장점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별도의 드레스룸이나 붙박이장은 시공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하시면은 문 옆쪽으로 한 3칸 정도 짜시거나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니까 이쪽에서 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 바로 측면부 쪽에 공용 욕실 들어가 있습니다. 욕실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타일 자체는 굉장히 모던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정면 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 쪽으로 용변을 볼 수 있는 양변기 비롯해서 손을 쉴 수 있는 세면대 시공되어 있고 그 위로는 수납장과 거울 각각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공간 여분이 있기 때문에 전신 욕조 필요하신 분들은 이동식으로 앞에다가 쭉 배치해 놓고 쓰시면은 성인분도 충분히 목욕이 가능한 그런 공용 욕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실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주방이랑 메인 마스터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주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컨하우스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식탁이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가 원래 식탁 자리입니다. 한 4인용 정도 오시면은 동선은 충분히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수납장이 총 2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양문형 2대 놓을 수 있는 공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양문형 2대 놓으시면은 위에 있는 수납장이랑 일체감 있게 이 공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3구짜리 전기 쿡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가스레인지였던 것 같은데 쿡탑을 설치하면서 위쪽에 좀 선이 나와 있네요. 보기 싫지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쪽에는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 백조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미드웨이 공간도 창을 하나 빼줌으로써 뒤쪽에 환기도 원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상부장, 하부장 둘 다 빼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키 큰 장이 들어가 있어서 보이시는 것처럼 레인지랑 밥솥도 수납이 가능하겠고 그 옆으로 다용도실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현재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 이 옆쪽에 건조기를 놓으시면 아마 흡수해서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선반대를 짜서 위쪽에다 놓으시거나 아니면 워시 타월형 세탁기를 놓으셨을 때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반대도 놓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제 맞은편 쪽으로 보일러 시공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도 수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애벌 빨래도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방충망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제가 아까 뒤에서 보여드렸던 테이블이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방 쪽에서 음식을 마련하셔가지고 뒷마당으로 실어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동선까지 잘 갖추고 있어요. 어느덧 마지막 공간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메인 마스터룸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은 길쭉한 직사각형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 때는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시공은 되어 있지 않지만 벽걸이 에어컨 시공할 수 있게끔 콘센트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상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장으로 3칸 들어가 있고 깊은 장이라 안에 의류, 침구류 보관하기 용이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새 거라 붙박이장 시공 비용은 부담이 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화장대도 시공이 되어 있는데 자, 붙박이장이랑 이 화장대 전부 다 놓고 가니까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콘센트도 들어가 있고 USB 포트랑 그리고 LED 조명까지 있기 때문에 화장대 조명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화장하시면 딱 좋겠네요. 이렇게 밝기도 조절이 되는 LED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안방 욕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별도의 샤워대가 옆에 조금 협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핸드 샤워기 이용하셔가지고 샤워를 해주셔야겠는데요. 가운데에는 세면대가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제 맞은편 쪽으로 양변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수건이랑 휴지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바로 오른쪽에는 환기창까지 꼼꼼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계림리에 위치한 준공 2년차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신축으로 분양했을 당시에 앞쪽에 다 흙바닥이었고 뒤에도 콘크리트 마감이 안 되었었습니다. 이 집주인분이 오셔가지고 잔디도 다 새로 시공을 하시고 뭐 텃밭부터 뒤쪽에 콘크리트 타설을 통해서 이렇게 프라이빗한 마당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패스도 굉장히 예쁜 패스로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시공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애정있게 집을 잘 가꾸셨는데 사정상 집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신축 1, 2년 정도 된 가성비 좋은 매물 찾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택 꼭 추천드리고 싶고, 이곳 입지 같은 경우에는 율촌이 생활 인프라 5km 내외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마트를 비롯한 병원 그리고 관공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 좀 더 가까운 인프라는 곡수 쪽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평이랑 여주 쪽 생활 인프라 둘 다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IC가 7.6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광주 원조고속도로 통해서 교외로 진출도 굉장히 용이하다 봐주시면 되겠고, 이곳은 북쪽에 위치한 여주다 보니까 여주역보다는 양평에 위치한 지평역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거리로는 9.6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끔씩 필요하시면 전철로 추가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